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게 너무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글이 정말 길지만 단순히 한두 번의 다툼으로 연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쌓였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린 결정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서도 이게 맞나 드문드문 계속 생각하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친정오빠가 결혼한 뒤부터 오빠 전 와이프와 저는 큰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오빠도 전 와이프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늘 심하게 싸웠습니다. 일단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은 오빠 전 와이프가 제 친정 식구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도록 본인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상황을 전혀 다르게 전달하면서 저와 오빠 그리고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오빠 전 와이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자는 직접 저와 대화하기보다 저희 친정아빠에게 연락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의 없고 버릇없는 말투로 전달하였습니다. 시간 안 가리고 카톡을 구구절절 전체 보기에서 볼만한 길이의 내용을 몇 개의 톡이나 한 번에 보내놓는다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을 다짜고짜 쏟아붓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항상 제가 문제를 만든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정아빠가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면서 오빠 전 와이프가 저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빠 전 와이프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네가 나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것 같다. 그게 열등감이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도 스스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해서라기보다 아빠가 계속 중간에서 설득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못해 나온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지만 오직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할 것을 생각해서 그냥 받아주는 척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희 친정오빠 입장에서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동생과 아내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긴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데도 오빠 전 와이프가 만든 갈등 속에서 항상 제가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빠 부부 사이의 문제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오빠 전 와이프는 바로 아빠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기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시간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찾아가거나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 살아요. 몇 년 동안 저희 가족 모두가 오빠 부부 문제에 계속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담배 문제는 그 수많은 일들 중 마지막으로 터진 일이었습니다. 오빠 전 와이프는 흡연자였고 임신 출산 과정이 있었기에 금연한 줄 알았는데 계속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제 친정에 오면 아파트 화장실에서 피웠습니다. 화장실은 하나뿐인 집이었고 아파트 구조상 환풍구를 통해 냄새가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오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저에게 언젠가는 걸릴 줄 알았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괜히 말하면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지고 집안이 뒤집힐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인정하거나 대화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없는 말까지 보태서 엄마 아빠에게 전달하거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오빠 전 와이프가 제 집에 왔을 때도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도 아파트 아기 키우는 집이고 흡연자 아무도 없음. 저는 바로 말하지 않고 며칠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친정오빠와 상의했고, 친정오빠는 자신이 얘기하면 여지껏 참았던 것들이 다 터져서 분명 심하게 싸울 거고 이혼까지 갈 것 같다며 저더러 전달을 하라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오빠도 말하는 게 맞다고 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새언니 담배 피우는 건 자유지만 우리 집 화장실에서는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파트라서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었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줬으면 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웠냐? 담배 안 핀다. 옛날에 끊고 다시 피웠지만 또 끊은 지가 1년이 넘었다. 예전에 피웠다고 아직도 피운다고 생각하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딴 식으로 오해하고 말하냐? 다른 집에서 냄새가 들어온 거겠지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혼자 급발진하며 쌍욕까지 했습니다. 바로 또 저희 친정아빠에게 연락해 제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때 가장 속상했던 건 아빠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제 이야기를 들어보기보다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분란 만들지 마라. 같이 사는 건 네 오빠지 네가 아니다. 그냥 넘어가라. 잘잘못을 떠나 항상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 와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인데 결국 또 제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담배 사건으로 친정에 연락과 발길을 끊은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말까 고민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받았는데 첫 마디가 미친년이 결국 한 건 했다 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오빠 부부 사이에 큰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 아빠 집에서 오빠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오빠 전 와이프가 조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아빠가 담배를 다 피우시고 집에 들어오자 조카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빠 전 와이프가 짜증 섞인 말투로 아버님 들어오시니까 애가 또 밥 안 먹잖아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당황해서 어이없다는 말투로 그럼 내가 밖에 나가 있을까?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지금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앞전의 상황은 이미 부부끼리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 그 과정에서 오빠 전 와이프는 씨발 내가 여기 다시는 오나봐라 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이후 친정오빠랑 그 여자는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싸우고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이혼 절차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일과 무관하게 그냥 늘 그렇듯 계속 둘이 싸움. 그 과정에서 오빠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부터 상담 예약, 필요한 서류 준비, 변호사와 연락하는 과정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하였습니다. 저 역시 제 가정이 있었고 아이도 있었기에 정신없고 바빴지만 그래도 친오빠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오빠는 갑자기 그냥 다 포기하겠다, 머리 아프다 라며 소송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양육권도 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혼 소송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각오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이 시작해놓고 며칠 만에 포기했습니다. 옛날부터 조금이라도 머리 아픈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성격. 그 이후 오빠는 술 문제와 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고 저희 남편에게 몰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찾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에게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고 부모님은 새벽에 가서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엄마 아빠는 계속 저에게 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돈이 또 필요하다. 집에 찾아와서 이러더라. 아빠한테 한 대 칠 것처럼 눈을 부라리더라. 저는 이미 결혼해서 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 키우고 있었고 둘째를 임신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계속 오빠 문제를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들어주고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큰 상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들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오빠가 이혼한 뒤 조카는 전 와이프와 살게 됐습니다. 이후 오빠의 전 와이프는 본인 친정이 아닌 전 시부모님에게 시시때때로 연락해서 아이를 돌봐달라며 주말마다 맡기거나 2주에 한 번은 꼭 맡겼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보내면 일요일 저녁에 데리고 갔어요. 친정아빠가 그 지역까지 가서 아이를 인계해주거나 하였습니다. 이것들 이혼 전에도 이혼 후에도 엄마 아빠는 조카를 계속 자주 봐주셨습니다. 오빠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자 아빠는 60이 넘은 나이에 회사 일 외에 주말 알바까지 하면서 양육비를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전 와이프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봐주셨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친정에 가면 쉬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와 조카를 함께 돌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이 머리를 묶어주면서 조카 머리도 묶어줘야 했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 제 아이만 씻기는 게 아니라 조카까지 씻겨야 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아이 기저귀를 갈거나 뒷정리를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임신한 제가 제 아이와 조카까지 함께 돌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조카에게는 안아주고 예뻐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제 아이에게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조카는 웃으며 넘어가고 제 아이는 혼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길에 떨어져 있던 티니핑 스티커를 주워 들고 가다가 손에서 떨어뜨렸는데 본인은 떨어진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따라가던 제 딸이 그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조카가 다시 달라고 했지만 제 딸은 자기가 주운 거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조카에게 하는 말이 그냥 줘버려라. 동생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 딸은 5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설마 5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분명 그렇게 들렸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 그런 말을 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평소 친정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대하는 말들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함께 있을 때 종종 친할매를 더 좋아하고 더 따라야지 라고 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말은 그러면 안 되지, 친할머니를 더 좋아해야지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전혀 농담 톤도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마음까지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친정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첫째가 말을 듣지 않아 제가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가 끼어들어 아이에게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너는 너희 할머니 집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평소 저희 아이들에게나 저에게 너는 이씨 아니가? 너는 출가외인 아니가?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반면 조카에 대해서는 얘는 김씨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도 김씨가 아니면서 뭘? 예전에는 그냥 옛날 분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문제가 생기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아들과 딸, 친손주와 외손주를 구분하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꼬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나 제가 결혼 전에만 해도 부모님과 평소 대화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손주가 생기고 나니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런 작은 말과 행동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쌓였습니다. 또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임신 7개월 때 친정에 있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와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당시 친정집에는 조카와 제 딸, 그리고 친정아버지, 저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집에 왔는데 아빠는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저 남의 나라 남의 일인 양 아무런 말조차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라서도 아님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가만히 계셨음. 당시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정말 힘겹게 친정아빠를 제가 누워있던 방으로 불러서 상황을 말하고 애들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병원에 못 가니 구급대원이랑 같이 다녀오겠다며 상황 설명을 미리 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제 딸은 친정아빠에게 맡기고 저 혼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긴 대기 끝에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대기 도중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이제서야 걱정이 되나 싶어 받기 전에도 당연히 제 상태를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에게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없고 전 며느리 연락 와서 애 지금 당장 데리고 와달랬다고 지금 데려다 줘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간 그 이후에도 아빠에게 괜찮냐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서운했지만, 아니, 서운하다는 감정 그 이상이었지만, 그래도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제가 둘째를 출산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도 전날도 아빠는 아무런 연락도 없으셨고 제왕절개 수술 직후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정말 너무 아프다 싶을 정도의 고통일 때쯤에 집에 있을 첫째가 걱정되어 보고 싶어 신랑에게 연락하느라 회복실에 누워 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전화가 왔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아빠는 축하한다는 말이나 제 몸 상태를 묻는 말은 일절 없었고 다짜고짜 짜증투로 오빠가 술을 마시고 사고친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오빠의 얘기에 말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저한테 화를 내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또 한 번 내가 정말 친자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지나간 일들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분하고 화나고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부모님이니까 아이들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좋아하니까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무너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부모님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부모 잘못으로 인해 그 아이가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양육권을 애 엄마가 가져간 상황인데 친정부모님 바로 코앞에 살면서 매주마다 아이를 다른 지역에 있는 전 시부모에게 꼭 맡기더라고요. 쉬는 날도 없이 돈 벌며 매달 손녀 양육비도 대신 보내주고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고 걱정되고 그런 감정보단 화가 너무 났습니다. 친오빠가 이혼 전에도 밥 먹듯 본가에 갔었는데요. 그 때문에 저는 친정에 발을 안 들였습니다. 이제 이혼했으니 양육권도 애 엄마가 갖고 갔으니 정말 잘 마주칠 일이 없겠다 했는데 여전히 이어져 오더군요.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 가는 날만큼은 엄마 아빠와 저희 가족만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 생신 때라든지 특별한 날에요. 그날은 저희 가족끼리만 가고 싶고 조카는 그날만큼은 맡아주지 말아라. 엄마 아빠랑 밥도 먹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 가보니 조카가 와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미리 약속을 다 해놓고도 당일 연락이 와서 내일 조카 봐주기로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안 맞기로 했는데 왜 또 그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애를 버리라는 말이냐?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애 엄마가 일하러 가서 그렇다는데 너는 고모가 돼서 어떻게 그러냐? 되려 제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조카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봐주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하루 미리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사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오빠가 양육권을 가져온 상황에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해서 조카를 수시로 맡긴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평생 이렇게 눈에 훤히 보였고 사실 애진작 알았으면서도 저 또한 친정부모님과 옛날 잘 지냈던 시절처럼 계속 잘 지내고 싶어 계속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풀리지도 않는 숙제인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차라리 어린 시절부터 라도 당하고 컸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사랑받고 큰 기억이 무수히 많아 더 힘듭니다.
그냥 결혼 전까지 저는 친정엄마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모녀 사이였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어릴 때 결혼 전까지도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던 걸 아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되려 자기 의심을 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저에게서 찾으려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저에게 있다면 제가 바뀌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문제는 저에게 없었고, 저도 자식을 낳아 키우며 우리 부모님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이 들더군요. 몇 년 동안 반복된 차별과 무시받았다는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오빠랑 저랑 차별한다면 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제 아이들이 제법 큰 만큼 이제는 기억도 다 할 텐데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첫째 아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둘째까지 같은 환경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엄마 아빠와 크게 다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혹시 친척을 통해 연락이 올까봐 친척 연락처도 정리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반 정도 지나 엄마는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말 알바를 그만뒀다. 애들이 보고 싶다. 집에 놀러 와라. 그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말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주고 생각해주는 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증오하고 싫어해서 연락을 끊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좋은 추억도 많고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을 하면 결국 예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부모님이나 맏며느리, 조카 중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안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을 벌주기 위해서 연락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과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하루하루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구구절절 정말 오래 걸려서 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제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택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그냥 그 아들, 딸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손주, 외손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딱 구별해놓고 사는 그런 기준점? 그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맹신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말썽꾸러기고 문제투성이고 그런 자식들이 좀 더 불쌍한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거 어떻게 안 바뀌어요. 그냥 종교 같은 거예요. 그거는 맹신하는 광신도 같은, 그걸 감안하고 부모님을 다시 뵙고 친정과 왕래를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자니 이제는 나만 걸리는 게 아니지, 내 자식도 걸리지. 그래서 못 가는 거지. 그럼 안 가는 게 맞아요. 원래 차별 당하다가 연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제 나랑 내 오빠랑 또는 나랑 내 형제랑 차별하는 거는 까지는 내가 그래 오케이, 뭐 엄마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나 보지 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 새끼랑 내 형제 새끼랑 이제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 그거는 못 참지. 그거는 이제 부모로서 참지 말아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걸 참는다는 거는 부모로서 그게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거니까 잘 선택하신 거고요. 절대로 다시 왕래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